미래목회 포럼 이사장 되시는 이상대 이사장님이 총평을 해주실 터인데 그 전에 그 다음이었던 우리 질의 시간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한 10분 안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궁금한 점이나 또 질문하시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교가 지금 현재 학교 형태가 민간형이에요, 아니면 미인간형이에요, 아니면 검정고시를 거쳐야 되는 예를 들면? 네, 현재 검정고시를 거치는 곳이고요. 경기도 교육청에 등록된 대안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저쪽 뒤에. 크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세대 교회 교육에 대한 그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적인 그 대안이나 사례에서 봤을 때는 이제 결정적인 계기가 그 대안학교 개설을 이후에 많이 달라진 것처럼 좀 느껴졌습니다. 근데 그 대안학교는 말 그대로 공교육에 대한 대안이죠. 그 공교육이 기본적인 문제가 매우 심각한 대안인데 이게 과연 그 공교육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인식이나 단순한 교회 교육에 대한 문제인식 없이 단순히 교회 교육이나 다음 세대 부흥만을 목표로 이렇게 대안학교를 개설하는 게 과연 이게 옳은 것인가에 대한 좀 1차적인 좀 문제제기가 있고요. 또 그리고 대안학교가 만약에 양질의 시스템이나 좋은 교육을 보여줄 수 있다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대안학교는 정말 돈 쏟아 부어야 되는 곳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과연 대부분의 교회들에서 할 수 있는 거냐? 왜냐면 지금 미래목회 포럼의 이 지금 포럼은 모든 교회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재현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특정한 성공 사례를 소개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과연 다음 세대 교회 교육을 정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 기본적인 주제 고민이 대안학교라는 이 결론 답으로 비교해지는 것인지 이게 모든 교회들이 따라할 수 있는 그런 결론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그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대안학교를 한 이유가 교회 부흥을 위해서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셨을 거예요. 이미 교회는 그런 면으로 따진다고 하면 계속 부흥이 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단지 이 대안학교를 함으로 인해서 기대하는 바는 뭐냐면 철저하게 기독교 세계관 안에 매일처럼 성경에 노출된 상태에서 아이들이 잘 커갈 때 그 아이가 어떤 자리에 서서 삶을 살던 간에 그 아이가 가장 행복한 신앙인으로서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갖기 때문에 이 대안학교를 시작한 겁니다. 저도 아이를 하나 키우면서 학교 교육을 해나가는데 거의 신경을 못 썼어요. 그러면서 아이가 거의 혼자 그냥 학교 생활하고 학원 갔다 오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신앙적인 그 제대로 된 교육, 그냥 예배는 잘 듣고 교회를 너무 사랑하고 지금도 엄청나게 교회 열심히 봉사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조금 더 깊게 성경으로 함께 삶을 같이 고민하며 나가면 참 좋았었는데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이제 다음 세대 아이들이 좀 그런 부분들을 어릴 적부터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아까 이제 말씀드린 건 거창하게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꼭 마음만 있다고 하면 모든 교회가 다 할 수 있다고는 볼 수 없지만 한 학년씩이라도 할 수 있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또 하면 되지 않겠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소개를 해드린 겁니다. 네. 네. 네, 기독교 헤럴드의 박지현 기자입니다. 좀 크게 얘기해 주세요. 네, 기독교 헤럴드의 박지현 기자입니다. 그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했고요. 저는 이제 좀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질문을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사실 그 공교육 체제에서는 그 학력이라고 하는 거를 갖다가 학교 졸업과 함께 취득을 하게 되는데, 갖게 되는데, 이제 대안학교 아까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이제 검정고시를 치러야 된다고 그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검정고시라고 하는 건 그야말로
그 자격을 취득하는 거고요.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자격이라는, 그러니까 좀 정상적인 학교 졸업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검정고시라고 하는 걸 갖다 이용을 해서 그걸 자격제도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 대안학교가 추구하는, 기독교의 대안학교가 추구하는 정신을 갖다 잘 이어받아서 상급학교에 진학을 하고 더 쓰임받을 수 있고, 공교육의 몇 년 과정을 단축해서 빨리 간다든지 하여튼 등등 여러 가지 장점을 살릴 수 있으면 다행인데, 개중에 그럴 리는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합격률이 저조한, 또 예를 들어서 시험을 계속 떨어지는 그런 그 학생들이 나오지 않는다는 법도 없거든요. 그럼 그런 학생들에게 어떤 식의 어떤 말을 그 학교 측에서 해줄 것인지, 아니면 또 그렇게 해서 오히려 공교육에 있어가지고는 학교를 자연스럽게라도 졸업을 하지만 대안학교로 와가지고 학교 졸업이라고 하는 졸업장을 갖다 취득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한다 그랬을 때, 그때는 또 그런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네, 그런 지금 이제 케이스가 있는 건 아니고요. 어려운 문제로. 일단 이제 이 학교를 보내는 부모들이 신앙으로 키워보고 싶은 강한 열망을 가지고 학교를 보내요. 그러면서 아이들을 엄청나게 기도하면서 가까이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일처럼 성경 함께 나누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는 확신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자란 아이들이 과연 학력이 떨어집니다. 지금 이제 우리 학교에서는 이제 뭐 공부 가르치는 거 충분히 가르치고 영어와 중국어도 같이 함께 하면서 아이들이 하기 때문에 검정고시를 몇 번 치렀는데 뭐 조금도 그런 신경 안 쓰고 그냥 지나가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것은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자신들을 함께 하면서 자기들 얼마나 소중한 이 부분들을 선생님들이 정말 열심히 가르치거든요. 그 사랑으로. 한 반이 한 12명, 많은 반이 13명인데 그렇게 해서 아이들을 아주 내 자식처럼 하다 보니까 그런 그 학력에 대한 고민은 현재까지는 없더라고요. 네. 네. 우리 저쪽 기자. 풀가시교의 김성태 기자입니다. 목사님이 신앙, 다음 세대 신앙 교육의 중요한 관점 하나가 제가 볼 때는 부모와 함께하는 가정교육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사실상 이 문제가 더 실질적인 문제일 것 같고 결국은 신앙이 교회에서 일부분보다도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신앙생활 그것이 더 다음 세대도 그렇고 실질적인 신앙이 본모습이라 말씀하셨고, 그리고 교회 차원에서 그 부분을 실천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가정 예배를 드리신다고 하셨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가정 예배를 드리면 사실상 신앙은 이렇게 아이들이 이탈하지 않고 계속 정착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쉬운데 이건 모든 게 할 수 있는 일인데 사실상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맞벌이 하는 부모들이 자녀들하고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리는 저도 그걸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데 이게 쉽지 않거든요. 이걸 어떻게 만들었는지 좀 얘기해 주시죠. 그걸 지금 뭐 완전히 다 모든 가정들이 다 시행한다고는 말할 수는 없고요. 이제 제가 이제 목회를 시작하면서 이제 아까도 가정 이야기를 했지만 이 가정이 바로 서지 않고는 교회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실질적으로 저희 교회는 지금까지도 저녁에 모이는 게 거의 없습니다. 전부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늘 나눠가지고 뭐 1년에 한 번 붕괴하는 건 있습니다만 나머지 이제 저녁 집회 수요일 있고 금요만 있는데요. 나머지 뭐 저녁에 모이는 건 거의 볼 수가 없거든요. 그건 가정에서 최선을 다해서 함께 아이들과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본적인 마음을 서로 나누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뭐 다 해보셨지만 가정예배는 특별한 건 사실 없거든요. 저도 이제 결혼을 했지만 아이들이 토요일 날 이렇게 오후 늦게 이제 늦잠 자고 오면은 같이 둘러 앉아가지고 같이 차 마시면서 이야기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너희들 어떤 또 은혜가 있냐 하고 함께 나누고,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나중에 손주들하고 같이 해본다고 늘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과 이제 주일학교 아이들은 아예 그게 사실은 숙제예요, 숙제. 그러다 보니까 늘 이렇게 가정 예배를 하고 또 거기에서 또 나눈 것들을 함께 이렇게 또 학교에 와서 나누고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이 기독 대안학교가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목사님 혹시 그 가정 예배 네.
집에서 드릴 때 이렇게 셀프로 주시나요? 이런 순서대로 이렇게 하라고. 그거를 이제 하기도 했어요. 블리스 가정 예배라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걸 주는지 우리 교회적으로는 그냥 이렇게 우리 생명의 삶을 한다 했잖아요. 거기에 보면 가정 예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쪽에 이쪽 테이블에서 먼저 교수님 먼저 해주시고 두 번째 계속해서 하고 맨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질문을 하고 일단 질문 시간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그 국제미래학회 안종대장이요. 미래목회법 정책자문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정기성 목사님 굉장히 그 좋은 사례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한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한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을 하고 왔습니다. 하나는 결국 이제 이 대안학교를 통해서 기독교 세계관을 중심으로 조금만 더 크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기독교 세계관을 중심으로 미래 세대의 리더로서 양성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현재 그 대안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어떤 역량을 기르기 위한 그런 어떤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 그 질문을 하나 드리고, 그다음 두 번째는 결국 이제 어쨌든 교회 다음 세대의 교육의 핵심은 주일학교. 대안학교는 그 중에 하나의 대안학교가 되지만은 어쨌든 메인은 주일학교인데, 여전히 이제 주일학교는 그러면은 다음 세대의 교육을 획득하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현재 하고 있는지 주일학교 상황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제 대안학교에서는 아까 이제 기독교 세계관을 중심으로 하면서 이제 언어적인 역량을 좀 최대한해서 계속 아이들이 소위 말해서 한 달씩 뭐 이제 다는 아닙니다만 어떤 학년이 되면 고학년이 되면 어학연수도 가까우죠. 그러면서 언어적 역량을 지금 이제 학교에서 늘 영어를 쓰다 보니까 같이 나갔다 오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면서 이런 저희들이 뭐 제가 직접 이제 뭐 가르치고 그러진 않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교장님과 함께 이렇게 하는데 뭐 이번 같은 데 보니까 어떤 그 AI 그런 부분들도 그렇고 약간 중요한 부분들을 같이 모아놓고 수련을 가서도 같이 하고 이런 부분들, 그리고 끊임없이 가장 중요한 건 저는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함께 그 좋은 관계성을 가지면서 지내는 그런 소위 인성에 대한 부분도 엄청나게 강조하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그 대안학교 아이들이 주일학교에 지금 이제 아까 6분의 1 정도에 포진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아이들이 상당히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교회학교라고 표현을 했는데 교회 학교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더 신앙적으로 서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이렇게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한국인네트의 김성수 국장인데요. 지금 뭐 대안학교가 어쨌든 지금은 공교육에서 기독교 세계관과 이제 창조론이나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많기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대안학교를 진행하고자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노력은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정목사님 교회에서는 이제 성공이 많이 되신 부분이 있고, 또 그만큼 교육의 질이 높다라는 평가를 받아야만 대안학교도 지역사회나 또 아니면 교회 학교 교인들이나 이런 부분에서 참여율이 높고 학생들이 보내주는 수가 있으니까 학교가 발전적으로 갈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모든 한국교회 내에서 교회학교 부분들이 좀 많이 위축이 되고, 뭐 저출산이라는 이런 얘기도 있지만 교회학교에 학생들이 모이지를 않잖아요. 모이지를 안 해서 교회학교들이 운영을 못하고 담임 목사들도 그 부분이 이제 큰 부담감으로 없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성장이 이제 불용화되고 교회는 이제 계속 어려운 길을 걷는 건데, 교회학교 지금 목사님네 교회 보니까 전체 학생 수가 983명 중에 한 593명이 매주 출석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대안학교도 필요하지만 대안학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교회학교에서도 그 정도의 노력을 한다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교회학교 부분도 틀림없이 뭐 안 믿는 성도들이나 안 믿는 뭐 지역 주민들도 학교나 학원을 보내는 것보다 질적 성장 부분에서 더 나을 수도 있는데,
교회 학교에서 투자하는 부분은 지금 교육의 질이 조금 다르잖아요. 대안학교는 공교육 부분이고 교회 학교는 그래도 또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교회 학교 인원이 제가 볼 때 다른 교회에 비해서 뭐 영유아부는 뭐 유치부는 좀 별개로 보더라도 지금 학교를 다니는 초등학교나 지금 중고등부 학생들 숫자가 많은 것 같은데 목사님네 주일학교 주빌리 학교에서 오는 6분의 1 학생들 빼놓고 교회만의 그 비결은 뭔지 왜 이렇게 숫자들이 좀 다른 교회하고 우리 주일학교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부분에 차별을 했더니 지금 나오는 지금 중고등부 숫자들도 보니까 뭐 거의 뭐 한 100여 명 가까이 200여 명 중에 뭐 100명 나오고 이런 부분은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됐는지를 설명해 주면 좀 교회들에게 다음 세대 교육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특별한 건 없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주변에 그래도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그 중에 교육이 잘 안 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회에서는 이제 주빌리 학교를 하다 보니까 약간 노하우가 있어가지고 이제 아이들 일반 공교육을 다니는 친구들을 방과 후에 이제 교회 학교 다니는 친구들 중에 와서 이렇게 함께하는 비전 스쿨을 사실 오래전에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이제 실제적으로 시행도 해보고요. 그래서 뭐 이런 교육을 같이 이렇게 좀 이렇게 접목시켜면서 아이들한테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별히 뭐 중고등부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건 아마 일반 교회도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상당히 아이들이 잘 모여서 그냥 함께 지내는 걸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교회가 전반적으로 교회 아이들이 오면은 이렇게 신경을 많이 써주는 그런 분위기는 사실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간상 지금 9시까지 우리가 이것을 쓰게끔 돼 있었기 때문에 끝나고 이 질문을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주옥 같은 질문들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미래목회포럼의 이사장 되시는 이상대 이사장님 우리 총평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9시까지 끝내야 된다니까 3분 남았습니다. 미래목회포럼이 한국교회의 방향성, 정답을 제시하는 기관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 약 10여 년 만에 이렇게 질의응답이 진지하고 많은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참 다음 세대에도 관심이 많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기정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저도 똑같은 거의 비슷한 시기에 개척하고 이렇게 왔는데 너무 귀한 일을 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게 전부는 아니지만 하나의 방향성을 제시한 거거든요. 많은 것 중에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여기에 이제 하면 보면 포인트와 맞춰서 나름대로의 방향을 제시하고 나가는 한국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관심이 좀 많은 거 보니까 기자분들도 그렇고 목사님들도 그렇고 교수님들도 그렇고 한국교회가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서 애써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